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성경입니다. 오늘은 행복의 심리학 네 번째 이타심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콘신 대학 의학 박사 이와사키 이치로는 이타심과 오지랖의 차이를 셀프리스 상태로 설명했습니다. 셀프리스, 즉 사심 없이 온전히 다른 사람만 생각하는 상태를 이타심이라고 정의 내린 것입니다. 저는 이 셀프리스 이타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타심의 여러 단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총 5가지의 이타심 계단을 정의 내릴 수 있었습니다. 1단계, 불쌍한 사람을 보면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감성적 이타심. 2단계, 나중에 혹시라도 공경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보험을 드는 이성적 이타심. 3단계, 책임감이나 도덕적 의무로 인해 남을 돕는 윤리적 이타심. 4단계,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것이 삶의 중요한 가치로 성립되어 있는 자기실현적 이타심.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사심 없이 온전히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셀프리스 이타심입니다. 오스트리아 빈대학 마잔딕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사심 없이 온전히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는 셀프리스 상태에서는 자신과 정반대의 사람과도 거리낌 없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뇌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타심은 마음속에 있는 심정이기도 하지만 뇌를 변화시키는 뇌과학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손해보는 느낌 안 받을 수 없겠죠? 여러분들은 이타적인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 누가 더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조사해보니 약 70%의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소득이 높을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에릭슨 박사팀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약 15년에 걸쳐서 이를 조사해봤고 2020년 최신 논문을 발표합니다. 연구 결과 이타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보다 무려 50%나 연봉 상승률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것이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사회생활에서 이타적인 사람은 일단 평판이 좋았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 사람들과 강한 유대감이 있어서 이 이타적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위로부터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이타적인 사람을 더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연봉 상승률도 높아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혹시나 몰라 나중을 위해 도와주는 이성적 이타심이나 도덕적인 의무에 따라 돕는 윤리적 이타심보다 사심 없이 온전히 다른 사람을 돕는 셀프리스 이타심이 보다 더 뇌 활성화를 초래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셀프리스 이타심을 발휘할 때 뇌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특히 뇌 섬엽, 행복의 뇌 부위가 아주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 때 우리 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주는 부모님이 더 행복할까요? 선물을 받는 아이가 더 행복할까요?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 슈와츠 교수는 주는 행복과 받는 행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 주는 행복이 정신 건강에 더 나은 결과를 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받는 행복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행복감이 금방 사라졌는데 주는 행복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 행복감이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주는 행복이 많은 사람은 일상 속 작은 스트레스 사이에서도 더 행복감을 많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이타적인 행동을 했을 때 쾌감의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아주 많이 분비된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즉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쾌감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머리로 하는 이타적인 행동, 윤리적인 의무로 하는 이타적인 행동도 뇌를 활성화시켜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공감과 이해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셀프리스 이타심, 이것이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머리로 하는 이타적인 행동보다 마음으로 하는 이타적인 행동이 우리 스스로를 더 많이 행복하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우리 뇌를 살펴보니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이 기본값임을 밝혀낸 연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무어 박사팀은 대뇌의 핵심이자 인간으로서 가장 마지막에 발달하는 전전두엽을 잠시 마비시켜 봅니다. 전전두엽을 마비시킨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이 전전두엽이 억제되자마자 우리의 이탈심과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뇌과학 연구는 인간의 성향이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성향을 내재하고 있음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뇌가 이타적인 성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많은 부작용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논의점도 같이 전달했습니다.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고 뇌 활성화에는 우리 인간의 핵심이자 가장 마지막에 발달하는 전전두엽도 포함이 되어 더불어 활성화됩니다. 즉, 올바르고 이성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며 더 나은 선택과 판단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뇌가 활성화되고 전전두엽의 기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타심을 발휘하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 체험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대학원을 졸업한 지 10년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1년에 2번은 모교 대학원생 후배들을 위해 특별한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해 줍니다. 물론 비용은 무료이죠. 그런데 작년에 졸업한 한 후배가 자기가 취직한 곳에 저를 불러서 수백만 원의 심리 강의를 요청해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심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이 셀프리스 이타심이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인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타적인 행동 경험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또 어쩌면 기억에서 사라지더라도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이타적인 행동 무엇이 있을까요? 이타심, 우리 삶의 행복을 보장하는 단어입니다.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이타심을 발휘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